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세상이 험해서 눈을 뜨고 있어도 자기 코가 베이는 줄도 모르는 것을 비유하는 말인데요. 은퇴 설계 관점에서 눈을 아주 크게 뜨고 내 주머니 돈을 지켜도 알게 모르게 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속수무책, 무방비 상태로 당한다고 할까요? 은퇴 생활 중에도 그런 위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혹시 그 위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은퇴 설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리스크라는 표현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이는 위험을 뜻하는 것으로 암초나 절벽을 뜻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의 항해 용어였던 리지콘에서 유래했다는 말이 있더군요. 지금처럼 안전하게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첨단 기기가 없던 시대에는 바다 및 암초는 뱃사람들에게 더없이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바다 속을 볼 수 있는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거친 바다를 헤치면서 항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한번 바다에 나가면 수많은 날을 보내야 하는데 항해가 길면 길수록 느닷없이 나타나는 바다 밑에 있는 암초는 날벼락이 따로 없을 만큼 뱃사람들에겐 언제 어디서 리스크를 만날지 몰라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게 일상처럼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생활 속수무책 눈뜨고 당하는 4대 암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일까요? 60세를 늙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찾기 어려울 만큼 꽃중년, 꽃할배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외모만 가지고는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자신을 가꾸면서 나이 드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으면 내 눈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과 마주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팽팽한 피부, 올곧은 자세, 싱싱한 기억력, 행복한 마음, 돈이 가득한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면 모르긴 해도 행복한 노후는 이미 예약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뜻대로만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앞서 뱃사람들이 겁냈던 바다 및 암초처럼 인생 여정을 항해하는 순간에도 부지불식간 나타나는 암초가 존재할 테니까요. 문제는 시대가 좋아져서 어떤 암초들이 내 인생 여정에 나타나는지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은퇴 후 40년 동안 나타나는 수많은 위험 중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 당하고 마는 노후 암초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인생 후반부에 도달하면 돈이 남을까? 돈 없이 나만 남겨지게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방식으로 나이가 들고 인생 말년에 이르렀을 때 그래도 자식들에게 남길 만한 돈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돈은 없고 몸만 남아서 자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년을 보내게 될까요? 무례한 질문이었다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인생 엔딩은 자식들의 존경을 받고 자식을 위해서 선물 같은 자산을 남기면서 인생 엔딩을 맞이하고 싶은 것이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오래 사는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2020년 통계청에서 조사했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은 4억 4천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3억 6천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십시오. 은퇴생활 속수무책 눈뜨고 당하는 4대 암초, 첫 번째는 오래 사는 것과 내가 준비한 은퇴 자산의 불균형 리스크입니다. 60세 은퇴 시점에서 우리가 준비한 모든 자산을 현금화했을 경우 어느 정도의 돈을 만들 수 있을까요? 또 그 돈을 은퇴 부부가 매월 일정한 수준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언제쯤 은퇴 자산이 소진될까요? 이상한 상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래 도표를 참조해서 몇 세 시점 은퇴 자산이 바닥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물가 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앞선 장표에서 가구당 평균 자산은 4억 원 언저리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준할 때 은퇴 부부가 매월 150만 원을 생활비로 쓴다고 가정하면 82.2세의 은퇴 자산은 0원이 됩니다.
하지만 200만 원을 쓴다면 76.7세로 자산 감소 속도는 빨라지죠. 매월 250만 원을 생활비로 쓴다면 90세까지 살겠다고 가정할 때 60세 은퇴 시점 자산 총액은 8억 원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물가가 반영되면 자산 소진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은퇴 자산이 소진되는 시점은 몇 살 즈음이라고 추정되시나요? 은퇴생활 속수무책, 눈뜨고 당하는 4대 암초. 두 번째는 소득 없는 노년기, 속수무책으로 자산을 갉아먹는 물가 리스크입니다. 혹시 70의 법칙이란 말 들어보셨죠? 72의 법칙, 69.3의 법칙 등은 모두가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투자 원금이 2배가 되는 시간을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70의 법칙을 예로 든다면 매년 4%의 수익률로 투자하면 원금이 2배가 걸리는 시간은 17.5년입니다. 마찬가지로 돈의 실질 가치가 절반이 되는 시점을 계산할 때도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이 법칙을 이용해서 앞선 장표에서 계산했던 은퇴 자산이 반절로 줄어드는 속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은퇴 자산을 한 푼도 쓰지 않고 70의 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물가 2%라면 60세 은퇴 자산 4억 원은 95세 시점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가 3%라면 83.3세 시점에서 은퇴 자산이 반토막 나겠죠.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내버려 두어도 자산의 실질 가치가 이렇게 하락한다면 매월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소진 속도는 훨씬 빨라질 것입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평균 1.7% 수준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가가 1.7%에 묶인다면 현재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 200만 원의 가치는 41년 후에 100만 원의 가치로 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퇴자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물가 상승률보다 14%가 더 높다는 결과가 있는 만큼 물가는 1.94%에 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1년이 아니라 5년이 빨라진 36년 만에 실질 가치의 50%가 하락하는 것이죠. 문제는 물가 상승률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은퇴생활, 속수무책, 눈뜨고 당하는 4대 암초. 세 번째는 3가지 비밀을 간직한 치명적 위험, 질병 리스크입니다. 세상 누구라도 질병이나 상해의 종류, 발생 시점, 그리고 질병이나 상해가 내 몸에 왔다가 머무는 기간을 모릅니다. 확률로 치면 나에게 100%의 위험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4050 세대 입장에서는 본인 부부만의 질병이나 상해도 문제지만 7080 세대에 해당하는 부모의 질병과 상해까지 염두에 둔 은퇴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중고의 위험이 덮친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죠. 혹시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1년에 어느 정도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계십니까? 저는 88세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데 매월 한 번씩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비용은 약값을 포함해서 매월 24,000원 정도죠. 연간으로 환산하면 3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녹내장기가 살짝 왔기 때문에 그 진행 정도를 늦추는 치료를 받고 계신데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는 비용 계산하면 연간 50만 원에서 많아도 100만 원 이내에서 지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모님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의료비가 지출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녀들이 부모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4050 세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간 부모 의료비로 100만 원 미만을 쓰는 사람은 4.8% 수준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의료비를 지출하는 비율인데요. 무려 조사 대상자의 48.2%가 해당할 만큼 엄청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000만 원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는 분 중에서 20.5%는 연간 3000만 원 이상을 부모님 의료비로 사용했고 1억 이상을 지출하는 사람도 무려 2.4%에 이를 만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료비엔 세일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적어도 병원비는 깎을 수 없다는 뜻이죠. 뒤집어 생각하면 돈 없으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50세에서 54세 해당 시점은 암이나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는 분이 가장 많은 나이인데요. 암 진단을 받는 평균 연령은 51.5세, 심혈관 질환 53.7세, 뇌혈관 질환 50.9세로
우리나라 10대 사망 원인 중 1위부터 3위에 해당하는 질병이 50대 초반을 노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은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인 50대 초반에 치명적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은퇴 생활 속수무책, 눈뜨고 당하는 4대 암초. 네 번째는 미소 속에 감춰진 목돈 지출 대마왕, 인생 이벤트 리스크입니다. 은퇴 준비가 필요한 50대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이벤트라면 자녀 교육과 자녀 결혼을 빼놓을 수 없겠죠. 또 노후된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와 자녀 결혼 비용에 관한 것은 앞선 영상에서 자주 언급한 만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자녀와 관련한 부모의 비용 지출은 부모의 노후 준비를 버겁게 만드는 최고의 변수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녀와 관련된 이벤트 자금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노후 준비의 정도가 달라질 만큼 쉽지 않은 이벤트 리스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언급했던 은퇴생활 속수무책, 눈뜨고 당하는 4대 암초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래 살아야 하는 위험을 거부하기 힘든 시대죠. 그래서 첫 번째, 오래 사는 것과 내가 준비한 은퇴 자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득 없는 노년기 속수무책으로 피 같은 노후 자산을 갉아먹는 물가 리스크를 살펴보았습니다. 은퇴 후에 소득을 늘릴 수 없다면 지출을 통제하는 게 상책이죠. 물론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통한 이익 실현을 도모하는 50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세 가지 비밀을 간직한 치명적 위험, 질병 리스크입니다. 100년을 살면서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100%입니다. 누구도 피하기 어려운 난제가 상해나 질병이죠. 특히 노후에 더 그렇습니다. 문제는 질병이나 상해의 종류, 발생 시점, 그리고 내 몸에 머물다가는 특별한 비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보험이겠죠. 네 번째, 미소 속에 감춰진 목돈 지출 대마왕, 인생 이벤트 리스크도 은퇴 여정을 힘들게 만드는 암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은퇴생활 속수무책, 눈뜨고 당하는 4대 암초,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